네, 여러분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트래블 데일리입니다. 6월 24일 목요일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전해드릴 내용 일단 무엇이 있는지 헤드라인부터 소개를 하고 이 중에서 몇 개만 골라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하실 거예요. 해외여행이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시점을 대략 언제쯤으로 봐야 될 것이냐. 대략 한 추석 기점으로 보지 않을까 싶어요. 9월. 그래서 요때쯤에서 과연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가능한 인구는 몇 명 정도 될까라는 걸 저희가 조금 다양한 수치들을 좀 기반으로 예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내용 전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팀 코리아를 한진 관광이 맡게 됐습니다. 팀 코리아가 뭐냐면 이제 해외 뭐 올림픽이라든지 그런 거 이제 스포츠 대회 이벤트 쪽고 한국 팀을 이제 팀 코리아라고 그러는데 요거 이제 오구 가구 하는 것들 관련해서 한진 관광이 대한체육회랑 협약을 맺고 맡게 됐다는 거 내용 전해드리고 또 콩글레츄레이션 우리 또 프랑스 관광청 지사장님 한국 지사장님이 또 외교 공로 훈장을 또 프랑스 정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관광 유망 기업 27개사 최종 선발됐다는 내용. 그런데 특징들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짓단이 라구나 푸켓이 태국의 그 푸켓의 7월 그 뭐지요? 샌드박스인가요? 샌드박스라고 그러나 그걸 그 이제 정책에 따라서 이제 재오픈, 재개장 앞두고 있다는 소식. 두바이 관광청이 2020 그 두바이 엑스포 관련해서 온라인 이벤트 진행한다는 내용. 그 다음에 호텔스닷컴에서 2021 호킷리스트를 공개했습니다. 호킷리스트가 뭔지 궁금하시죠? 버킷리스트는 들어보셨어도 요 관련 내용은 텍스트 뉴스에서 보실 수 있고요. 한국관광공사가 한국소비자원이랑 빅데이터를 서로 공유하고 교류하기로 했답니다. 이런 소식들 가운데서 중요한 거 몇 개 뽑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6월 24일 목요일자 순서입니다. 자, 지난 6월 21일 기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혹시? 이제 많은 분들이 매일 확진자에 좀 관심이 많지. 요거 그렇게 이제 숫자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복잡해서 관심 별로 없으신데 1차 접종 맞은 사람이 한 1,500만 명 정도 돼요. 한 전체 인구의 29% 정도 되고 요 가운데 해외여행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9월. 물론 지금도 가능을 합니다만 자가격리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아무튼 지금보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자가격리를 좀 받지 않는 그런 경우의 수도 더 열리고 넓혀지고 폭도 그런 게 한 8, 9월 정도 되지 않을까. 대략 9월로 보고 넉넉 잡고 해외여행이 가능한 인구는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한 40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18세에서 50세 연령 기준입니다. 저희가 지난 21일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누적 백신 접종자, 백신 누적 접종자 통계를 바탕으로 해외여행 가능 인구에 대해서 예측을 해봤습니다.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나온 걸 바탕으로 예측을 해봤어. 요 정도 되니까 요 정도 될 것이다라는. 자, 이 같은 예측은 1차 백신 접종자를 기준으로 6월 말에서 7월 중순까지 또는 늦어도 8월까지 2차 백신 접종 완료 후 2주가 경과될 경우를 가정으로 환산한 결과입니다. 오해 마세요. 또한 2017년과 2019년, 그러니까 2017, 2018, 2019년 3개년간 연령별로 해외여행을 어느 연령대에서 제일 많이 갔나 요걸 또 통계에 또 한번 반영을 해봤어요. 자, 요 3년간 해외여행을 가장 많이 경험한 연령은 제가 저번에 라이브 방송 때도 한번 했지만 31에서 40대가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41에서 50 그리고 21세에서 30세 순으로 가장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 예상한 건데는 이제 60세 이상은 좀 제외를 하고 예상을 한 겁니다. 실제 적극적인 해외여행 수요 연령층은 20에서 50대 연령으로 해당 연령층의 지난 6월 21일 기준 1차 접종, 백신 접종 현황은요. 총 404만 6,340명이에요. 이들이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하고 항체 형성 기간까지 고려하면 대략 8월 말 또는 9월 정도가 되는데 요때 되면 요 정도 인구가 해외여행을 비교적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가능한 인구로 추산이 돼요. 400만 명이. 자,
근데 다 안 가잖아. 누가 다 가요. 자, 요 인구를 또 뭘로 저희가 또 좀 대비를 해봤냐면, 2019년 아웃바운드가 한 2,800만 명 정도로 감안을 하고, 그러면 인구의 절반가량이 갔단 얘기 아니에요. 가장 잘 나갈 때. 그래서 한 절반가량을 좀 인심 쓰고, 절반가량을 좀 대입해 보면 400만 명의 적용을 하면 한 200만 명 정도로 예상이 돼요. 요 역시 60대 이상 연령은 제외가 됐어요. 자, 물론 그렇다고 9월 한 달에 200만 명이 해외여행 간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 9월부터 시작해서 수개월 동안 뭐 그게 이제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한 5, 6개월 정도 그런 거쳐서 한 200만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추측입니다. 예. 예상되는 해외여행 수요는 오는 9월 추석 연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당분간 월 평균 7만 명의 아웃바운드 수요는 9월을 기점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7만 명은 어디서 나왔냐면 지난 2, 3, 4, 5 뭐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이 월 평균 7만 명이 해외를 나갔어요. 그러니까 요거에서 이제 좀 더 늘어나지 가파르게 상승을 하겠지. 그렇게 저희가 예측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갈만한 여행지가 한정돼 있다는 거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정부는 수개월째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트래블 버블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지요. 하지만 현실화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뭐 또 뉴스 통해서 들려오는 게 해외 사정이 다시 좀 나빠지고 있잖아요. 변이 바이러스도 그렇고.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를 하고 있어요. 주기적으로 코로나19 관련 해외 시장 주간 동향 보고. 이게 이제 6월 22일 기준으로 나온 게 있는데 요 중에서 한국 여행 금지 또는 자제 관련 조치 내용을 좀 살펴봤어요. 저희가 어느 나라의 해외 각국에서 한국 여행을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지. 자, 근데 이걸 보면 대부분의 국가들은 여전히 한국 여행에 대해서 적색 경고 또는 여행 자제 조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좀 심각할 때부터 유지했던 것을 아직까지 변함없이 유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가면 다운로드 받아 보실 수 있어요. 요 내용을 살펴보면 트래블 버블이 가장 유력시되고 있는 싱가포르의 경우 지난 1월 발표한 한국과의 패스트라인 제도 중단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요. 태국은 지난해 발표한 태국 정부 공무원 대상 한국을 포함한 주요 위험 국가의 공무여행 금지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요. 대만 역시 지난해 발령한 한국 4단계, 요 4단계는 뭐냐면 방문 부적합, 최대한 빠른 철수 요거예요. 요 조치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 22일 기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어떻게 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크게. 근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트래블 버블을 추진하겠다는 거지 좀 답답도 하고요. 현실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물론 잘 되면 좋겠지만요. 자, 그런 소식들을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하셨습니까? 유익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셔야 됩니다. 다음 소식, 한진관광이요. 대한체육회로부터 팀코리아 여행사 부분 공식 스폰서로 선정이 됐습니다. 한진관광은 이번 계약을 통해 2024년까지 공식 후원사로 팀코리아 국가대표 선수단을 말해요. 팀코리아 요 수송을 지원하고 대한체육회 휘장과 공식 후원사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습니다. 한진관광은 유관 여행상품 운영, 올림픽 아시안게임 공식 입장권 판매 등 여행사 부분에서 독점 권리를 갖게 되고요. 대한체육회 및 팀코리아의 엠블럼, 캐릭터가 달리라는 캐릭터가 있나 보죠. 요거 관련해서 대한체육회 지식재산을 활용한 여행상품 개발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역시 콩그레츄레이션. 자, 한진관광은 내년도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 그 다음에 항저우 아시안게임 내년이죠, 역시. 그 다음에 2024년 파리올림픽 등 국제대회 공식 입장권 판매할 수 있고요. 숙박, 교통, 식음료 등 연계된 호스피탈리티 프로그램 개발, 그 다음에 국제 스포츠 대회 관람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과 일반 관중에게 최적의 여행 프로그램 제공할 거라고 밝혔고요. 또한 국제대회와 연계해서 항공, 호텔, 렌터카 등 맞춤형 여행 서비스도 관련한 상품도 판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야, 이게 노다지구나. 예, 그죠? 물론 이제 한진관광은 이제 대한항공을 좀 끼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좀 유리한 측면이 있겠죠. 있는데 야 그래도 이걸 하나 따면은 이게 그냥 대박이네. 그죠?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잘 해주시기 바라면서. 자, 축하드릴 소식입니다. 프랑스 관광청 한국사무소 콜린 펄키의 지사장이 지난 18일 주한 프랑스 대사관저에서 외교 공로 훈장 은장을 받았습니다. 외교 공로 훈장은 국내외적으로 프랑스와 프랑스 국민들을 위해 지원하는데 발휘한 헌신과 봉사 정신을 치하하기 위해 프랑스의 외무부 장관이 수여하는 훈장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번 외교 공로 훈장은요, 2020년부터 코로나 팬데믹 극복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의 회복 정책에 많은 기여를 한 인사들의 공적을 치하하기 위해서 프랑스 외무부 장관이 특별히 수여해서 의미가 깊다고 합니다. 자, 주한 프랑스 대사는 프랑스 관광청 한국사무소 콜린 폴키의 지사장은 2020년 한국과 프랑스가 코로나19로 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한국 내 프랑스 교민, 프랑스 내 한국 교민들의 이동을 돕기 위해 양국 간 항공 노선 유지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으며 한국뿐 아니라 캄보디아 그리고 몽골에 있는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수많은 프랑스인들이 본국으로 귀국할 수 있었다며 지사장의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자, 축하드리고요. 더 양국 관광 발전을 위해서도 우리 지사장님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체부와 한국관광사가 관광 분야 유망 기업 해외 진출 지원하기 위해 관광 글로벌 선도 기업 육성 사업에 참여한 기업 공모를 했죠. 27개사 최종 선발했습니다. 좀 그야말로 좀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선발을 했는데 금융 지원들도 있고 단기적으로 지원을 좀 해요. 그런 정책 사업이에요. 그래서 2021년에는 총 51억 원, 27개 기업이 이제 선정이 됐는데 이번에 선발된 기업들 특징이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한국 관광산업의 미래를 좀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인공지능 여행 플랫폼 알루, 중소형 숙박업소 브랜드화 플랫폼 지넴, 세계 여행주소 플랫폼 지오닉, 그 다음에 관광도시 증강현실 플랫폼 임퍼펙트, 영상 기반 차세대 온라인 여행 플랫폼 트립비토즈. 트립비토즈는 먼저 기존에 좀 많이 알려졌고 이렇게 보면 대부분 한 80%가량이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관광 플랫폼 기업들이 선정이 됐대요. 요게 중요해요. 요게. 이게 한 5, 6년 전에는요, 요런 관광 벤처도 그렇고, 요렇게 뽑히는 기업들이 물론 온라인 기반이긴 해요. 그리고 플랫폼도 있긴 있었는데 대부분 특징이 숙박 연결 프로그램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에 최신에 이렇게 뽑히는 기업들 보면 공통점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인데 플랫폼 안에 어떤 사업이냐, 요게 좀 더 세분화되고 자세하게 나뉘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확장성을 가지고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돼요. 진짜 지금부터는 관심을 보고 한두 개 기업이 그야말로 해외 시장에서 진짜 초대박 한번 터트리면 진짜 좋겠어요. 예, 좋겠고 그런 기업이 제발 좀 탄생했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여러 가지 사업들, 기업들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 텍스트 뉴스 보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태국 푸켓이죠. 푸켓에도 이제 두짓단이 라구나 푸켓이 있습니다. 여기가 푸켓의 샌드박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7월 1일에 재개장을 지금 앞두고 있다고 오늘 공식 발표했습니다. 푸켓의 샌드박스는 아시죠? 7월 1일부터 이제 2주 자가격리, 의무격리 면제하는 프로그램인데 반드시 푸켓에서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두짓단이 라구나 푸켓은 이제 관광객 맞이하기 위해서 모든 직원들 백신 접종을 완료했대요. 그리고 안전 표준 인증 받았고 방역 지침 엄격히 지킨다고 합니다. 청소 소독 삐까뻔쩍하게 한다고 합니다. 투숙객의 안전 최우선으로 여기고 그다음에 두짓 케어 서비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체크인 시간 자유롭고 아침 식사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어요. 다른 고객과 동선 최소화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가보고 싶다. 가보고 싶다. 사정만 되면 가보고 싶은데 참 못 먹는 그림 속의 떡 같습니다. 아직까지.
아무튼 축하드리고 재개장해서 많은 손님 받으시고 안전하게들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자, 목요일자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자,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저희 유튜브 채널 있죠? 여행중개소에서 라이브 방송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6월 24일 목요일 저녁 8시 유튜브 여행중개소 채널 들어오십시오. 라이브 방송 보내드리면서 많은 또 이번 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안녕.